자, 한 주 잘 지냈어요? 응? 내일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아니잖아. 저쪽으로. 조금 거리가 멀어졌지만 좀 일찍 서둘러서 저쪽으로 오세요. 알겠죠? 저도 좀 더 이동을 해야 되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찰할 차례예요.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 오늘은 요거 강론을 다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또 그 법령을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8시간 안에는 다 끝내겠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이 강론은 조금 중요한 거, 이 생활안전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 생활안전 파트는 제가 지금 문제를 꼼꼼하게 나름대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 뭐 수사, 보안 이쪽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출제 비중이 낮아요. 또 왜 그러냐면 앞에 출제를 하다 보니까 뒤에는 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생활안전 파트가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생활안전 파트가 2-3문제 나와버려요. 그 다음 수사에서 가끔 한 문제 나오고, 경비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출제하다 보니까 뭐 정보나 보안이나 외사나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를 이미 앞에서 다 출제를 해버리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최근에 와서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뭐 생활안전 파트는 정상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우리가 순찰 종류는 4가지가 있잖아요. 그 4가지가 뭐예요? 바로 정선, 난선, 요점, 구역 책임, 자율 순찰입니다. 예습은 다 하셨죠? 예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뭐예요? 정선. 예,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범죄자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다? 난선이 되겠죠. 근무자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난선이죠. 난선의 단점이죠. 순찰함이 정선 순찰에 비해서 적다. 정선 순찰하면 순찰함이 많잖아요. 구간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선 순찰보다 순찰함의 수가 적은 게 뭐예요? 요점이잖아. 보세요, 여기. 그림 보세요. 이게 다 순찰함이잖아요, 정선은. 그럼 이거 2개의 장점을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한 게 요점이잖아요. 요점 1, 2, 3이 순찰함 1, 2, 3이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담당 구역 내에 범죄 취약 시간과 지점을 적극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순찰 제도는 뭐죠? 구역책이 자율순찰이에요. 요거잖아요. 알겠지? 자, 사전에 정해진 노선을 지정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뭐죠? 정선이고요. 그럼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난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했고, 범죄자들이 이를 예측하고 추론할 수 있다? 정선. 요점과 요점 사이에 난선 순찰을 실시한다. 요점 순찰입니다. 뭐 이거만 장단점만 말할 수 있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최초 25구역이죠. 자, 뉴욕 25구역 순찰. 25구역 순찰하면 최초 실험입니다. 순찰에 대한 최초 실험.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캔자스시 차량 순찰은 뭐예요? 여기 카즈 앞에 요거만 딱 떼서 보면은, 그래서 요거 유일하게 차량 순찰. 얘는 차량 순찰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도보 순찰이에요. 얘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도보 순찰이다.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캔자스시의 도보 순찰하면 틀리는 거예요. 차량 순찰하면 틀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자, 캔자스시 차량 순찰은 여러분 예습을 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겠지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량 순찰을 첨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차량 순찰의 효과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캔자스시 순찰 예방 연구입니다. 그 다음 플린트는 뭐예요? 플린트는 도보 순찰이잖아요. 똑같아요. 도보 순찰 증가해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해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도보 순찰을 증가해도 감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플린턴입니다. 누악시는 뭐예요? 똑같아요. 도보 순찰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고 있는 시민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도보 순찰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안전하다. 또 여기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범죄는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핵심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왔죠. 그죠? 이거는 순찰도 나오지만 지역경찰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는 겁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거 뭐 법령 문제예요. 2번, 3번은 법령 문제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죠? 2번. 순찰팀장은 일건 근무 원칙으로 하고 휴게 시간, 휴무 횟수, 구체적인 사항은 누가 정한다? 시도청장이 정하잖아요. 지역경찰 간수장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3번에 3번에 보면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에서 이런 것들을 업무를 수행한다. 맞아요? 우리 행정근무, 지금 순찰 근무는 내용이 뭐죠? 두 문자. 단방에 초주거. 예습 안 했습니까? 지금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겠잖아요. 그러면 단방에 초주금을 차지해야죠. 행정근무는 문해부고 상황근무는 중요신고작이고 순찰근무는 단방에 초주금이고 경계근무는 불신근무자의 통행통제 아닙니까? 요 두 문제 아시죠? 기억은 나지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방에 초주금이니까 단이 뭐예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경찰 사범 단속 근거 이거 순찰 근무 아닙니까? 단방에 같은 방자가 뭐예요? 방범 진단이잖아. 그것도 순찰 근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작동 여부 확인 이거는 상황 근무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채 관리 현황 통계는 뭡니까? 네, 현황 통계 부채 관리는 행정 근무 아니에요. 문해부 부채 관리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잖아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틀렸어요? 자,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할례가 있고 워커가 있죠. 워커만 기억하시면 돼요. 워커는 순찰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공공안정감 증진, 범죄 억제, 대민 서비스. 이 세 가지를 공범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워커는 세 가지인데 공범대잖아요. 그러면은 범죄 억제는 맞고 대민 서비스 제공 맞고 교통지도 단속은 틀렸잖아요.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공안정감 증진.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2번 문제 법령과 이론을 같이 섞어서 만든 최근의 우리 순경 문제예요. 자, 그런 내용들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정선 순찰. 장점은 맞는데 단점 한번 보세요. 근무자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건 뭡니까? 난선 단점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난선 순찰 단점 한번 보세요. 범죄자들이 이를 예측하고 출현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그렇죠. 정선의 단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요점 순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지정된 요점과 요점 사이에 정선 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이다. 정선 순찰이 아니고 난선 순찰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은 뭐에 관한 프로그램입니까? 뭐에 관한 실험이에요? 일단 도보 순찰이에요. 안전하다겠죠. 시민들은. 그죠? 도보 순찰을 전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안전하다. 뭐예요? 플린턴이 되잖아요. 안정하는 말이 나오면 플린턴이고 구역하는 말이 나오면은 뭐죠? 구역하면은 여기 나와 누악시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면은 6번은 그 동그라미 2번 지문 수정하라 그랬죠. 도보 순찰을 차량 순찰로 수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6번 문제 보면 차량 순찰로 되어 있잖아요. 차량 순찰로 오면 무조건 뭐예요? 캔자스시예요. 알겠죠? 고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진 쪽에서 최근의 문제가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나머지는 뭐 오래전에 나왔던 거고요. 자, 12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성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참고로 한번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112 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과 관련된 위치 정보 조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위치 정보 조회입니다. 위치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3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가면 안 돼요. 위치 정보 조회니까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의거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실시합니다. 아셨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경비경찰 한번 가볼까요? 자, 경비경찰에서는 요거 하나만 일단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자, 경비경찰에서 첫 번째 경비경찰 특징.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기서 3번 나왔어요. 우리가 경비경찰 특징 중에 현상 유지적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2가지가 소극적, 정태적 하는 말이 나오고 적극적, 동태적 하는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소극, 정택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 동태락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는 거예요. 자, 언제 개입해야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무너질 기미가 보일 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시험에는 이가 서로 자리 바꾸어서 이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립니다. 무너지고 나서 개입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무너졌는데. 무너졌는데 어떻게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소극적, 정태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요거 2개 반대로 나오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옳지 않는 것은 2번 봅니다. 뭐가 틀렸어요? 따라서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동태적, 적극적 질서 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태적, 소극적 의미 유지 작용이다. 맞아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또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아셨죠? 이거 하나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의 원칙이 뭐죠? 치안부대는 치안부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다. 두 문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협력은 국민과 협력이죠. 왜요?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속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시험 정답이잖아요. 효과성이지 신속성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경비경찰은 부대 단위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책임과의 임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명확성이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상사가 하급자에게 책임과 임무를 분담하잖아요. 분담할 때 명확하게 분담을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쳐요?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상태를 대비한다. 이게 시험 정답이잖아요. 임무를 중복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중복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이게 뭐예요? 이게 긴급성, 신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치안 협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고,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긴급성과 신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단위를 의사 결정 단위를 말합니까? 아니면 의사 집행 단위를 말합니까? 의사 결정이 아니고 집행이다 이 말이에요. 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정된 내용을 집행할 때는 지휘관 한 사람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정리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서로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경비수단의 원칙 네 가지가 뭐죠? 두 문자. 안균, 시위. 그래서 안균, 시위.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갈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균이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1번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나올 수는 있어요. 나와도 뻔하잖아요. 균형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점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치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놓을 수는 있어요. 나와봤자 뻔하니까 다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라. 주력 부대가 있고 예비 부대가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균형 있게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한정된 경찰력인데 충분한 경찰력, 대규모 경찰력 이렇게 나오면은 털리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안균 시위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문장 속에 답이 있으니까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경비 수단의 종류. 자, 경비수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경고, 제지, 체포. 경고, 제지, 체포 이 세 가지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경고는 직접적입니까? 간접적입니까? 간접적인 실력 행사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인 실력 행사다. 맞죠? 얘는 간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임의 처분입니까? 강제 처분입니까? 임의 처분이고 얘들은 직접적인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강제 처분에 속한다. 이렇게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고는 임의 처분이란 말이에요. 임의 처분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임의 처분이라도 비례의 원칙은 적용이 돼요. 자, 비례의 원칙이라고 이런 시간에 배웠잖아요. 권력적인 작용이든 비권력적인 작용이든 다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임의 처분이든 강제 처분이든 비례의 원칙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경고와 제지 이 두 가지는요. 경지법이 법적 근거예요. 경지법 5조 6조입니다. 5조는 이연 발생 방지, 경위 억제할 때 경자 있잖아요. 그 경자가 경고예요. 그게 법적 근거고요. 제지는 6조입니다. 범죄 예방과 제지. 이게 법적 근거예요. 그런데 체포는 법적 근거가 뭐죠? 형사소송법에 체포, 구속,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문제 볼까요? 7번 한번 봅시다. 자,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맞고 니은 볼까요?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서 결정 과정을 단일화해야 된다. 맞습니까? 결정 과정을 단일화해야 돼요. 집행 과정을 단일화해야 돼요. 집행 과정이잖아요. 맞죠? 의사 집행 과정을 단일화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D것은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임무를 중복 부여하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업 보세요. 비업 제일 마지막에. 부대 단위로 활동할 때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대 단위로 활동하니까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세 개가 틀렸습니다. 자, 세 개 틀렸으니 세 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9번 보세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봅니다. 경비수단, 안균 시위잖아요. 한정의 원칙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라 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은 한정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입니다. 한정의 원칙 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1번 한번 봅니다. 경비수단의 종류, 경고, 제지, 체포인데요.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실력 행사는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 순서대로 행사해야 됩니까? 정해진 순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4번 한번 보세요. 자, 맞는 것은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경고는 임의 처분이죠. 간접적인 실력 행사죠. 그래도 비례 원칙은 적용됩니다. 자, 2번 정답이고 3번은 또 왜 틀렸죠? 체포가 경지법이 법적 근거입니까? 형소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행해져야 됩니까? 정해진 순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이론 시간에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1번은 그래도 뭐 1번의 최근 문제예요. 308페이지. 최근 문제지만 이론 시간을 다 했던 겁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조리상 한계라고 해서 조리상 한계. 알겠죠? 조리상 한계, 법규상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조리하는 건 다 아시죠? 조리가 뭐예요? 비례의 원칙 뭐 이런 다 있잖아요. 자, 조리상의 한계. 자, 밑에 해설 보면은 조리상의 한계는 적시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뭐예요? 조리상의 한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해야 된다. 적극적인 복리 정진을 위해서 발동하면 안 된다. 그게 보충성의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 원칙, 우리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겁니다. 민사관계 불가침 원칙 세 가지 요소가 성립된다. 그렇죠? 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고 그것도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 장애를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되고 경찰 책임은 민형사 책임이 있어서 고의 과실은 요건하지 않는다. 이게 또 책임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뭐 법적 근거께서는 법률상 한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1번, 2번, 3번은 조리상 한계로 보시면 되고 4번은 법규상 한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좀 정리 좀 하고 또 할게요. 자, 우리 행사안전경비, 혼잡경비라고 하는데 행사안전경비에서는 군중정리 원칙이 중요하죠. 이경지의 밀 아닌데요. 아니죠. 이경지 맞죠? 이경지의 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중요한 건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동의 일정하예요. 이동의 일정하는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해 줘야 되는데 이 일정한 방향 대신에 여러 방향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사람을 이동시킬 때 어떤 무대로 이동시킬 때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안 부딪힙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빨리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다가 뭐 어디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뒤에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보지 못하고 밟고 막 지나가 버려요. 그죠? 또 넘어지니까 넘어진 사람한테 걸려가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은 제일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압사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 사람 무너져가지고 뒤에 넘어지니까 뒤에도 막 계속 다 무너지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깔린 사람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못 쉬어가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해 주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여기 밀도에 희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혼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라. 즉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하라 이 말입니다. 자, 밀도에 희박하니까요. 자, 요 공간에 10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꽉 찹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공간에 80명이 들어가 있고 1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준이 100명이야. 그럼 80명이 들어있다는 건 밀도가 낮다는 거고 120명이 들어가 있으면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들어갈 장소에 120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혼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명 들어갈 장소에 80명만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밀도가 희박화되는 거죠. 밀도가 낮아지겠죠. 덜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경지의 밀 첫 번째와 네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단계예요. 자, 재난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관심주는 경계가 심각하다. 관심주는 경계가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관심 단계고요. 재난 발생 가능성이 경량이 나타나요. 이게 주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게 경계 단계고요. 그리고 확실히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해요. 그러면은 심각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지난주 어제까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 지역은 괜찮을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은 물난리 때문에 벌써 침수 차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워크파크가 됐다고 또 합니다. 맞죠? 어떤 브랜드도 웃기게 표현하대요. 프로지오를 허르지오. 이런 식으로. 무슨, 개포동 자해가 침수가 막 됐대요. 그러니까 침수자해라 가든가, 잠수자해라 가든가 하여튼 아파트 이름을 막 그래 붙여가지고 희화하는
그런 게 있던데 표현을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그게 재난입니다. 이제 시작이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걱정입니다. 그죠? 자, 간심주는 경계가 심각하다.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가능성이 적다 하면 간심, 경량이 보인다, 주의, 그리고 농후하다, 경계, 그리고 확실하다, 심각.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통제선이에요. 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재난 발생 범위를 지정한다 그랬죠. 자, 최초 재난 발생 범위는 넓게 합니까? 좁게 합니까? 넓게 한다.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1통제선이 있고 2통제선이 있죠. 1통제선 누가요? 소방이고 2통제선은 경찰이다. 그 다음에 2통제선 출입은 원칙은 몇 개? 1개고 필요시에 반대편에 하나 더 설치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죠? 방금 했던 겁니다. 좁게가 아니에요. 넓게예요. 그리고 1통에서는 소방, 2통에서는 경찰. 맞죠? 그 다음 요거는 2개가 아니고 1개예요. 그리고 경찰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피해 사항을 보고합니다. 요 3개가 시험 정답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국가 중요시설이에요. 여기서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국가 중요시설을 지정하죠? 국방부 장관이 하고 누구하고 협의한다? 바로 관계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국방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하고 자리 바꾸지 마라. 알겠습니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 사람이 지정한다 하는 걸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시도경찰청장과 지역군 사령관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관계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누가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지, 누가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지 정확하게 주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국가 중요시설, 중요도에 따라 가급시설, 낙급시설, 다급시설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 가능하다 그랬죠? 가급은 뭐예요? 가결광, 가급은 결광, 결정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나급은 뭐죠? 나중이, 중대하고 일정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다급은 뭐죠? 다상제해서 상당하고 제한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그리고 다급은 단기간입니까? 장기간입니까? 단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가급 시설에 어떤 시설이 있고 나급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섞어 놓았을 때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거 하고 문제 풀게요. 경비도 빨리 넘어가려고 했더니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참 이게 잘 안 돼요. 가르치면서 이게,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뭔가 찝찝해, 가르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언급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훅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따 뭐 경비까지는 이렇게 할게 또. 알겠죠? 뒤에 거는 빨리 넘어가고. 자, 중요시설 3지대 방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습을 했으니까 이걸 물어볼 거예요, 바로. 일단 요 구분부터 할게요. 우리가 내부를 3지대지 1지대 하면 안 돼요. 외곽을 1지대지 3지대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내부가 1이에요.
내각이 2고 외각이 3인데 얘만 유일하게 내부가 3이고 내각이 2고 외각이 1입니다. 그걸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3지대 핵심 방어지대고 내각은 2지대 주방어지대고 외곽은 1지대 경계지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몇 지대만 대답하시면 돼요. 내각이니까 몇 지대예요? 저기 침투하기 전에 하는 거는 뭐죠? 그렇죠. 외곽은요? 핵심 방어지대. 침투한 적을 거부한다. 경계지대. 내부. 팍팍 나와야 돼. 3지대. 내부가 3지대고 외부가 외곽이 1지대. 주방어지대. 감제고지 몇 보? 3지대. 괜찮아요. 자꾸 이제 막 입에서 털리든 맞든 튀어나와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시험 잘 못 쳐요. 털리더라도 막 말을 해야 돼. 왜? 실제 시험 칠 때도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하고 빨리 넘어가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 문제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못 쳐요. 오히려 이 문제 털리더라도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가 그 다음 문제는 쉬운 문제도 시간이 없어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털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털리면 어때? 침투한 적을 최종적으로 경멸시키는 거. 경비, 인력 운영, 지화화, 방호벽, 방탄막, 3지대. 이거 대답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수익성 행사예요. 우리 행사 안전경비 가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311페이지 8번. 행사 안전경비는 조직화된 군중입니까? 미조직화된 군중입니까? 그렇죠. 미조직이죠.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수익자가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찰은 우발 사태 대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행사하면은 경찰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8번 보시면은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보세요. 4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최 측의 경비 협조 요청 시에 경찰 책임으로 행사 안전을 확보한다? 아닙니다. 수익성 행사는요. 주최 측에서 1차적으로 관중들의 안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찰은 우발 사태로 그냥 대비합니다. 운영됩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세요. 자, 군중정리 OX입니다.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니은은요?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한다. 맞죠? 이것은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들의 심리 상태를 순서에 의해서 경쟁적 사태에서. 맞죠? 4번은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이동이 일정한. 맞죠? 그 틀린 게 없습니다. 다 555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세요. 13번에 틀린 것은 2번 봅니다. 자,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여러 방향이 아니고 한 방향이에요. 일정한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3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세요. 자, 14번은요. 3번과 4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지문 자체만 가지고 그대로 정리하세요. 우리가 공연법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 않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순경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성진에서는 이제 나오는데 3번, 4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지문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15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14번을 풀겠습니다. 자, 1번. 행사 안전경비는 조직화된 군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맞습니까? 미조직화된 군중이죠. 그 다음 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켰겠으니까 지시 철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동의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뭐 틀렸느냐? 4번은 두 군데를 보시면 돼요. 자, 갈로 해보세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갈로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 경찰서장 갈로 해보세요. 두 군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서장이 아니에요. 소방서장이에요. 소방서장한테 통보해야 돼요. 4번에 갈로 2개 했잖아. 그 갈로 2개에서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친 곳이 서장을 장난친 거예요. 서장이 아니에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갈로 했는 거 있잖아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대신에 어떻게 장난칩니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어두세요. 그거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4번에 보시면은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대신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렇게 장난치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장인데 경찰서장으로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군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7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봅니다. 자,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다 하면 뭐죠? 심각 단계죠. 관심 단계는 뭡니까? 발생 가능성이 적은 상태죠. 그죠? 그런데 확실하다 하면은 심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봅니다. 뭐가 틀렸죠? 1통제선은 소방이고 2통제선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도 틀린 것은 2번 보세요. 뭐가 틀렸죠? 초기 단계에서는 좁게입니까? 넓게잖아요. 맞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입니다. 24번. 자, 국가중요시설 요거 풀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경비를 끝내고 다시 수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24번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 4번에. 왜 틀렸습니까? 국가중요시설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지도 감독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관계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이라 그랬죠? 자, 25번 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인데요. 1번은 왜 틀렸어요? 누가 국가중요시설을 지정하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장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 바꾸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죠? 자, 키보드 찾아보세요. 제한된 지역이 나와 있고 상당한 영향하는 말이 나와요. 다 상제지요. 다 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일부 지역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밑에 중대한 영향하는 말이 나오죠. 나중이, 나급이잖아요. 맞죠? 뭐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28번. 주방어지대 하니까 몇 지대입니까? 주방어지대니까 28번. 주방어지대니까 몇 지대예요? 2지대 아닙니까? 2지대. 그 2지대 내용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2지대가 뭐예요? 내각이에요. 내각.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잖아. 울타리를 연하는 안쪽이니까 내각이잖아요. 그러면 2번은 뭡니까? 목지전과 감제고직했으니까 뭐예요? 이건 1지대고 지화화 한다 했으니까 3지대고 항상 경비원 통제 실시 3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9번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보세요. 3번 뭐가 틀렸습니까? 자,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 인력을 운영한다 하면은 3지대입니까? 1지대입니까? 3지대가 되는 거예요. 핵심 방어지대. 아시겠죠?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